강신주의 감정 수업 6번째, 사랑. 자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불행히도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감정의 포로가 되는 순간 황소 고집도 자신의 뜻을 꺾고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카페라떼인데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실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그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 가진 신비한 힘 아닌가.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해진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 기쁨은커녕 깊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 타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다. 어느 누가 노예의 상태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관, 심지어 종교마저 기꺼이 내던져 버린다. 이것만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표가 또 있을까?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감정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의지, 지성, 신념처럼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들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떤 이런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할까? 스피노자의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사랑이란 외부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기쁨의 감정은 인간이 더욱 작은 완전성에서 더욱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에는 외부 원인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정한 외부 대상을 전제로 하는 기쁨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떠날 수도 없거니와 그가 떠난다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그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어가 당신 뜻대로인 이유를 말이다. 상대방을 붙잡아 두기 위해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의 대상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라고 섣부른 오해는 하지 말자.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는 일종의 유혹, 내 곁에 있으면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노예로 두고 영원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유혹인 셈이다. 어느 누가 이런 매력적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까? 퍼얼벅의 소설 동풍서풍의 주인공 괴이란이 동양 연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념과 아울러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전족을 버린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신여성으로 사는 아내였던 것이다. 남편은 서양의학을 배운 계몽된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서풍을 껴안기 위해 동풍을 버리는 결단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는가. 동풍에 익숙했던 사람이 낯선 서풍을 맞으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소설 속에서 괴이란이 전족을 벗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괴이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기 발을 감싸고 있는 전족을 벗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으로 괴로우리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괴이란은 이미 피부가 되어버린 전족을 기꺼이 벗어던진다. 피부를 억지로 몸에서 떼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다. 사랑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내 외적인 아름다움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건만 내 고통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나를 어린아이 달래듯 위로하려고 했어요. 나는 고통에 못 이겨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종종 그에게 매달렸어요. 괴이란,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견뎌낼 것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기 힘들지만 이건 단지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해보고 사악한 구습에 대항한다고 말이요. 싫어요. 나는 힘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참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신식 여성이 될 거예요.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그 얼굴도 리우 부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것처럼 약간 밝아졌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또 이후로는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괴이란의 사랑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러운 구석이 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감행하고 있지만 남편은 단지 아내가 신여성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를 마냥 갈망하게 된다. 나와 너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과연 괴이란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그가 얼굴에 쌀가루를 곱게 바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제발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얼굴에 떡칠하지 마오. 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소.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괴이란 자체보다는 그녀의 외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관심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땐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그렇게 건성으로 말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괴이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오로지 그녀가 전족을 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다. 평생 달라지고 싶다고 꿈꿔본 적도 없는 괴이란이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깊이 몸을 담그기로 결심한 반면 남편의 관심은 여전히 괴이란 그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왜곡된 그녀의 발, 낡은 관습을 상징하는 그녀의 발을 향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남편은 아내를 일종의 계몽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인류애라는 감정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남편은 전족으로 상징되는 동풍에 아직도 젖어있는 아내에게 측은지심을 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신여성 류 부인에게 지어 보였던 똑같은 미소를 괴이란에게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괴이란도 미개한 풍속을 버리고 개화의 길을 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은 알고 있을까? 진정 불행한 사람은 괴이란보다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족을 벗는 순간 괴이란은 자신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랑에 몸을 던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타고 있는 서풍을 버리고 동풍에 몸을 맡길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괴이란과 남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것은 비극이다. 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에 빠져 자신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상대방을 자기한테 걸맞는 아내인지의 여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동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닌 더 격렬한 폭풍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